원피스 1108화의 표지는 점프 표지로 대체됩니다. 원피스는 점프 전체의 작품 중 단연코 가장 인기가 많은 작품이기에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점프 표지에 그려졌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이후 주먹을 날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한국에서 유명한 짤방이 잼민이가 펀치를 날리는 짤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채 펀치를 날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기에 이는 루피의 활약을 암시하는 표지라는 설도 존재합니다. 카리브는 평생 동안 검은 수염을 존경해왔으며 바다로 나와 해적이 된 이유 역시 검은 수염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카리브는 밀지모자 일당을 따라 에그헤드 섬에 오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바노고와 카타리나 데본 역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에 오게 되었고, 카리브와 바노고, 카타리나 데본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리브는 검은 수염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며 바노고와 카타리나 데본에게 자신을 검은 수염에게 데려다 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노고는 젖은 머리 카리브, 확실히 해적이지만 여긴 정부의 섬이야, 제독의 목숨을 노리는 자는 많아 라고 말하며 카리브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카리브에게 총을 겨눕니다. 하지만 카리브는 다급해하며 당신들 여기서 날 죽이면 티치님께 엄청나게 깨질걸, 내가 다른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신의 이름을 딴 고대병기 그중 하나인 포세이돈은 어인섬의 왕녀 시라오시 공주의 힘을 가리키지, 게다가 나머지 하나인 플루토는 와노쿤이 지하에 잠들어 있어. 그 둘의 소재를 알고 있는 녀석은 이 세상에 밀지모잘당한 나 정도거든. 티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 정보를 아낌없이 제공하겠어. 분명 기뻐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며 고대병기에 관한 정보를 어필하며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검은수염 해적단의 입장에서도 세계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대병기를 얻어야만 하기에 카리브와 동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니가 쿠마의 모습을 한 파시피스타에게 해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 파시피스타들은 곧바로 해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해군들은 순식간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군은 거리를 벌리며 멀리서 포탄을 쏘며 파시피스타를 공격하다 파시피스타들은 버블 실드를 사용하여 포탄마저 간단하게 튕겨내는 모습을 보였고, 해군들은 좌절하며 젠장 버블 실드, 왜 우리들이 해군 특수과학반의 힘을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거냐고 라고 말합니다. 또한 해군 중장들 역시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고, 새로운 해군 중장들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블루글래스 중장은 의욕이 안 난다고, 쓰러뜨려도 손실, 그렇다고 당해줄 수도 없는 노릇 이라고 말했고, 하운드 중장은 버스터콜이 중지될 수도 있나, 전대미문이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길로틴 중장은 해적한테 파시피스타의 권위를 쥐어준 건 베가펑크잖냐, 궁지라니 말도 안 된다, 녀석은 완전히 정부에 대한 반란분자 대죄인이다, 우선 파시피스타를 이쪽 전력으로 돌려놓는 거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도베르만 중장은 해적 주얼리보니의 목을 쳐라, 중장들 각자 위치에서 주얼리보니를 말살해라, 녀석은 공장층 중앙도시에서 북동쪽 해안으로 도주 중 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보니의 근처에 있던 토사 중장은 곧바로 보니를 확인한 이후 장갑마저 찢어버리는 10개의 직원이 토사 깨물기를 사용하여 보니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토사 중장이 토사 깨물기를 사용하여 보니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리와 브로기가 나타나 순식간에 토사 중장을 땅에 처박아 버렸고, 보니와 프랑키는 거인을 보며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어라 왜 거인족이 이 섬에 서둘러야 하는데 새로운 적이? 라고 말하며 도리와 브로기를 적으로 착각합니다. 참고로 프랑키와 브로기는 초면이기에 프랑키의 적대적인 반응 역시 당연합니다. 하지만 도리와 브로기는 과거 리틀가든에서 루피에게 도움을 받았었기에 이번에는 자신들이 루피를 돕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고, 도리와 브로기는 자신들이 밀지모자 일당의 적이 아닌 밀지모자 일당을 조력하기 위해 나타난 인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는 우리들은 엘바프의 전사, 녀석들의 동료라면 성심껏 지켜주마 라고 말했고, 본인은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하며 섬 한가운데에 있는 베가펑크를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로기는 웃음을 지으며 자신들이 베가펑크를 구해주겠다고 말했고, 도리는 베가펑크라면 그 학자가 말했던 남자로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학자는 거인들과 연이 있는 고고학자인 클로버 박사로 추정됩니다. 토사 중장이 도리와 브루기에게 당하며 통신이 끊어지게 되었고, 어반 중장은 토사 중장과의 통신이 끊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폼스키 중장은 거인에게 도리어 당했나, 나는 섬 안으로 간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섬 안으로 향하겠다고 말했고, 블루글래스 중장은 돌 중장과 함께 바다로 향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블루글래스 중장은 승마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메카의 수 한 마리를 길들인 이후 돌 중장과 함께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돌 중장은 거인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20년도 더 전에 상사가 거인이었어 라고 말했고, 블루글래스 증장은 이었어 사우로 말이냐, 그 녀석은 강했지 라고 말합니다. 한편 도리와 브로기의 명령을 받은 거병 해적단의 거인들은 보니, 프랑키, 아틀라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기 시작하였고, 나머지 동료들은 어디에 있냐고 묻습니다.
세턴은 루피의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허용한 이후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세턴은 경이로운 회복력과 맷집을 선보이며 모든 상처를 회복한 이후 또다시 루피와 쌍디의 앞에 나타났고 세턴은 무언가 모습이 변한 듯 보였습니다. 우선 크기가 비약적으로 상승했으며 눈에 초점이 흐려졌으며 인간의 모습이 조금 더 사라졌습니다. 또한 이전처럼 냉철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쌍디와 루피는 베가펑크를 데리고 에그헤드 섬에서 탈출하려 하고 있었으나 베가펑크는 부탁한 건 나다만 각오는 했다. 여기서 지켜야 할 것이 있어. 보니의 위건에 대한 건 조금 더 어른이 된 다음에 말해주고 싶었다. 당연히 목숨이 노려지겠지. 지켜다오. 라고 말하며 자신보다 보니를 우선적으로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자신의 앞에 다시 나타난 세턴을 보며 점점 사람을 벗어나는군. 눈빛이 괴상해. 독이라도 두르고 있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곧바로 루피와 쌍디를 공격하였고 루피는 여유롭게 세턴의 공격을 피해내며 베가펑크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세턴이 루피와 쌍디를 공격하나 루피와 쌍디는 세턴의 공격을 피해내는데 성공했고 쌍디는 베가펑크를 데리고 전장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키자루가 나타나 쌍디를 걷어차버렸고 쌍디는 충격을 입으며 베가펑크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쌍디는 잠깐 이라고 소리치며 급하게 베가펑크를 커버하려 하나 키자루는 곧바로 베가펑크에게 레이저를 쏴버렸고 키자루의 레이저가 베가펑크의 배를 펑크 내버립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충격을 입으며 쓰러졌고 루피 역시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사과 아저씨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키자루 역시 자신의 친구인 베가펑크를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 지은 격이기에 임무를 완수했을지언정 마냥 기뻐하진 않았으며 오히려 슬픔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쌍디에게 베가펑크를 데리고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자루가 집요하게 쌍디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루피가 거대화를 사용한 이후 키자루와 세턴을 동시에 막아서며 너희들을 놓칠 리 없잖아 라고 말했고 기어 피프스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게 아니라 꽤나 정색한 모습을 보이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턴은 루피를 응시하고 있었고 키자루는 피를 토해내며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베가펑크는 세턴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치명상을 입으며 움직일 수조차 없는 몸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키자루의 공격을 허용하며 몸이 완전히 뚫려버리게 되었고 결국 베가펑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웃음을 짓고 있었고 쌍디는 젠장 야 베가펑크 죽은 거냐? 야 왜 웃고 있는 건데?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에그헤드 전역에 삐삐 소리가 담긴 기계음이 울려 퍼졌고 베가펑크의 심장이 멈추며 베가펑크가 사망한 듯한 연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에 베가펑크의 연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고 베가펑크는 들리는가? 테스트 세계여 응답하라. 나는 닥터 베가펑크 보잘것없는 천재 과학자다. 지금부터 남기는 메시지에 다들 놀랄 거라 보지만 이것이 세계의 진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베가펑크는 자신이 사망하게 되며 자신의 유언이 담긴 영상이 전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설계해 두었고 그 영상에는 그 순간 자신이 연구한 세계의 진실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공백의 100년 세계 정부의 진실 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베가펑크의 최후의 연설은 세계 정부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루피가 세턴과 키자루를 동시에 막아섰기에 루피와 세턴, 키자루의 2대1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니카 루피라고 할지라도 해군대장과 그에 상응하는 강자를 홀로 막아서기란 어려우며 아직은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며 체력적인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에 세턴과 키자루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세턴은 루피의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허용하고도 머지않아 상처를 회복하는 인물이기에 루피가 체력적인 한계가 오기 전까지 세턴을 쓰러뜨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또한 루피 역시 세턴과 키자루를 쓰러뜨리기보단 적당히 교전을 한 이후 탈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누군가가 루피를 도우며 루피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에그헤드 섬 초반에 괴수와 로봇의 싸움이 나오는데 이는 세턴과 고대 로봇의 대결을 암시한 장면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는데요. 고대 로봇은 평범한 방법으로는 작동이 불가능하며 정황상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져야만 작동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게 되었고 마침내 고대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고대 로봇이 나타나 세턴을 막아주며 루피가 에그헤드 섬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